네, 다음 감시 리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경남 지역 야구 얘기로 들썩였습니다. NC 다이노스가 창단 이래 처음으로 4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 진출을 했습니다. 천 의원님 직접 야구장에 가셨죠? 플레이오프전 한번 갔다 오고요. 네. 그다음에 코리안 시리즈 한번 갔다 왔습니다. 원래 NC 다이노스 팬이세요? 제가 롯데 팬이었는데 네. NC가 생기고 나서 예, 예.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또 천 의원님이 야구 선수 출신이라고 맞나요? 아, 예, 제가 초등학교까지 야구 선수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잘하지는 못했고 포지션이 열심히 했어요. 포지션이 아, 뭐였어요? 포지션이 포수였습니다. 아, 근데 왜 어울리죠? 이게 딱 어울릴 것 같은데. 파워풀하실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야구 출신 천 의원님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다음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2주 전이었죠. 2016년 프로야구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시즌이 끝나자마자 승부 조작 사건 수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창원 연고구단인 NC 다이노스가 소속 선수의 승부 조작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스포츠계와 팬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참 그렇지 않아도 갑갑한 시국에 답답한 소식까지 더해졌습니다. 오늘 감시자들에서는 이번 사건과 함께 NC 다이노스의 한 해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이번 감시 리스트, 내가 이러려고 NC 다이노스 팬 했나입니다. 저는 정말 NC 다이노스 팬이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이러려고 NC 다이노스 팬을 한 건 아닌데, 네, 참 많이 속상한데요. 우선 이번 프로야구 승부조작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짚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7일이었죠. 경기 북부경찰청이 KT의 유찬식 선수와 롯데의 이성민 선수, NC 이재학 선수를 포함해서 승부조작 및 불법 도박 배팅 그리고 은폐 혐의로 전현직 프로야구 투수 7명, 브로커 2명, 구단 관계자 2명 등 총 21명을 검거했는데요. 네. 지난 2014년 당시에 NC 소속이었던 이성민 투수가 그해 7월에 LG 트윈스와 경기에서 1회 초 볼 넷을 던지는 승부 조작 대가로 300만 원을 받았고요. 승부 조작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던 이재학 투수는 무혐의로 종결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재학 선수는 지난 2011년에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는 확인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 건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또 면했습니다. 네. 그래도 NC가 저런 좋지 않은 일만 있었던 거 아니고요. 올해 성과가 좀 꽤 많았습니다. 물론 역대 7번째 한국 시리즈 전패를 하는 불명예를 얻었지만요. 하지만 3년 연속 포스트 시즌을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창단의 첫 한국 시리즈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NC의 가장 큰 특징은 어린 꿈나무주죠. 유망주들을 발굴해가지고 화수분 야구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고요. 그래서 저는 NC의 3가지 키워드를 딱 한다면 변화와 성장 그리고 성장통 이렇게 3가지로 정의를 하는데요. 변화는 박성민 선수 영입을 했죠. 그리고 이 기틀을 마련했고 두 번째로는 이 작년에 5월달에 해커가 어깨 부상을 당했는데 그때에 많은 젊은 투수들이 1군 무대에 출전했습니다. 이런 투수와 야구 골고루 성장을 많이 했던 이런 변화와 성장이 있는데 가장 아쉬운 점이 성장통입니다. 왜냐하면 승부 조작에 추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음주운전이 있었고, 그다음에 승부 조작 은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실망이 큽니다. 왜냐하면 NC의 핵심 가치가 딱 이겁니다. 정의와 명예, 존중입니다. 이 3가지가 조작, 은폐, 사기 이렇게 전락이 됐죠. 그래서 일반 여론들이나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범죄 구단으로 이미지 전락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 NC 구단은 사과 발표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구단에서는 범죄의 심각성을 잘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자들은 스포츠 정신은 물론이고 동업자 정신까지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퇴출을 해야 된다라는 강경론까지 이른 게 사실입니다.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NC의 약자가 뉴크라임이다. 이렇게 타 구단에서 공격을 많이 새로운 범죄 이겁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참 사실 시즌 중간부터 이 얘기는 나왔습니다. 올해 7월이었죠. 이태양 선수의 승부 조작. 이때부터 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몇몇 선수들까지 저 선수도 연루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은 쭉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그러니까 시즌이 다 끝난 이후에 발표한 경찰 수사 결과는 이전의 승부 조작과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구단이 승부 조작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다. 이런 의혹도 함께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파장이 엄청 크죠? 구단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라는 거는 전대미문의 일이죠. 경찰에 따르면 NC 단장과 운영 본부장이 2014년에 이상민 선수의 승부 조작 사실을 알고도
구단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 은폐했다라는 것이 이제 경찰의 설명인데요. 네. 이후 신생 구단인 그 KT 위즈에 그 이성민 선수를 트레이드하고 선수 보상금 10억 원까지 챙겼다는 것이죠. 이성민 선수는 이제 현재 롯데 선수이고요. 네. 그 KBO 규약을 보면 부정행위를 구단이 인지한 경우 즉시 KBO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NC 구단에서 선수들의 그 부정행위를 알고 있으면서 KBO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NC 구단을 정말 사랑하는 우리 팬들 실망감이 크죠. 이런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구단의 입장은 어떤가요? 일단 지난 7일에 그 NC 구단이 신속하게 그 경찰이 승부조작 은폐 혐의를 발표한 날 오후에 신속하게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발표에 관련한 구단 입장이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내놓았는데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클린 베이스볼이라는 원칙이 훼손된 점에 대해 팬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튿날 8일에는 다시 팬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관리를 충실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부정행위를 고의로 숨기는 등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11월 7일 사과만 하더라도 인정하는 분위기로 모든 팬들이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11월 8일에 우리는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혼란스럽잖아요. 7일에는 이제 좀 주 요지가 이제 클린 베이스볼이라는 원칙에 위배됐다. 그러니까 어쨌든 잘못했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 날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 그 은폐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반박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은폐하지 않았다는 거죠. 현재 구단 측은 은폐 혐의를 지금 계속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데요. 법적 절차까지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좀 심각한 것은 웃긴 것은 이성민 선수를 이제 트레이드한 KT 위즈로 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롯데 자이언츠로 넘어갔어요. 네. 롯데만 완전히 바보겠죠. 그러니까 이래 되면 보상 수수로 갔는데 10억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KT한테 10억을 다시 내뱉어야 되냐 이런 보상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롯데가 그런 제일 거- 애매하죠. 네, 제일 궁금하게 화나는 건 하거든요. 롯데죠 지금. 네. 제가 볼 때 이 KT 입장에서 NC에게 상의당한 10억 원, 저는 이 혐의가 확정되면 10억 원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롯데입니다, 롯데. KT는 아무리 모르는 상황에서 10억 원을 주고 이성민 선수를 특길 지명했고 또 롯데는 또 트레이드를 통해서 유망주를 내주고 이성민 선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KT 위즈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좀 답답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네. 되어버렸는데 롯데 관계자 말을 따르면 판결이 나온다면 어떻게든 피해 보상을 받을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긴 뭐 사회적으로나 이래나 저래나 롯데가 문제네요. 네, 근데 이번에는 피해자죠. 네. 네, 결국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됐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 봐야겠고 이게 NC 구단의 입장이기도 합니다만 만약에 이 혐의가 사실로 확정이 날 경우에 그 후폭풍, 그러니까 공식적인 처벌이나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이것도 참 관심이 많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 선수에 대한 징계 수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지금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오면 우리 이 이성민 선수는 영구 제명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NC 구단에 대한 징계인데요. KBO 규약에 의하면 구단이 만약에 예를 들면은 불법 스포츠 도박이라든지 그런 이용 행위에 대한 부정 행위를 알았을 때 이것을 만약에 총재에게 보고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것을 만약에 어겼을 경우에는 KBO 규약에 의하면 1억 원 이상의 벌금을 물게끔 되어 있고요. 더해서 이건 최악의 경우인데 제명까지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제명된 그 구단이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KBO에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법부의 판단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여러 정황도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규약도 새롭게 해석하고 준비하고 징계도 준비하고 있다. 이 정도의 입장만 지금 현재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예. 이게 또 일각에서는 법적으로 사기죄 성립이 힘들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네. 승부 조작 사실을 인지한 이성민을 직접 트레이드한 것이 아니고
보호 선수 20인 명단에서 제외했을 제외했을 뿐이다. 뿐이라 표면적으로는 예. 제외했을 뿐이라는 이유인데요. 또 신생팀 특별지명의 당사자인 KT의 의지가 좀 포함되어 있던 선택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실 보호 선수 20명을 정할 때 감독의 의견이 안 들어갔을까? 내년 시즌 전략을 위해서요. 그렇다면 김경문 감독은 지금 이 상황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부인도 하고 혐의가 없다고 확인을 했지만 이게 그렇게 볼 수 있는 문제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유망주를 보호 선수에 들지 않게 한다? 그렇죠. 감독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축구 감독이라면 만약 한 명을 특별 지명해가지고 보내줘야 된다 그러면 제가 유망주로 생각이 꼭 전력 자원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친구는 무조건 보호 선수로 하죠. 제 생각으로는 우리 김경문 감독이 몰랐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네. 제가 이 조사를 해보니까 2013년도에 이성민 선수를 우선 지명 선수로 영입을 합니다. 하는데 2년 동안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문제는 처음에요. 감독이 성적이 좋아야 쓰는 거거든요. 아무리 유명 선수가 데려와도 2013년도에 평균 자책점 5.15입니다. 그리고 3승 4패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평균 자책점 5.79입니다. 여기에 1승 2패입니다. 주각 감독이라면 이 보호 선수에 제외시킵니다. 이 정도면 성적이 2년 동안. 그리고 또 검찰 수사 결과에도 우리 김경문 감독이 연루되지 않았다는 그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이 승부조작 파문 때문에 김경문 감독이 재계약을 하느냐가 정말 관심사였는데요. 지난 9일 재계약을 했습니다. 네, 재계약을 했는데요. 그 NC는 김경문 감독과 이제 3년간 내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20억 원의 계약금으로 이제 재계약을 그러니까 20억 원인데 계약금이 5억 원이고요. 연봉이 5억 원이 포함돼 있죠. 20억 원의 재계약을 했는데요. 재계약 이후로 그러니까 김경문 감독이 지난 5년 동안 신생팀을 상위권으로 이끈 점을 좀 높이 평가를 했고요. 또 뭐 신세대와 구세대의 조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강한 팀을 만들기 위해서 김 감독을 이제 재신임했다고 이렇게 밝혔죠. 사실 신생팀이 NC 다이노스가 장단 4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제가 볼 때 엄청난 성적이에요. 네. 비록 우리 NC 구단이 이제 신생 구단으로서 구단의 존폐 위기까지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김경문 감독이 이 선수를 좀 잘 추스려서 내년에도 좋은 성적 낼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스포츠 선수가 승부 조작에 가담하는 행위를 보고 영혼을 팔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요. 이 사태를 보고 뭐 선수는 영혼을 팔고 구단은 양심을 팔았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앞으로 NC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대부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데 거짓말하고 은폐하려고 하고 할수록 더욱더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만들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 용서를 하지 않죠. 보통. 정말 잘못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NC 구단에서는 사실을 밝히고 팬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길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NC를 사랑하는 이유는 NC가 경기를 잘해서도 있지만 NC가 지역사회에 보여준 사회적 공헌도가 높기 때문이거든요. NC는 지난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416번호를 영원히 그 뭐라 하나요? 영구 결번으로 하였고요. 이후에도 많은 사회적 기여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들 저희가 다 사랑하는 이유인데요. 이번 NC의 위기를 NC가 잘 극복을 해서 저희가 사랑하는 NC, 그 도덕적으로 노력하는 NC로 다시 거듭나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NC 다이노스의 슬로건은 정의, 명예, 존중입니다. NC는 이 모든 걸 한 번에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경남의 수많은 팬들은 이 사태의 수치스러움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NC가 앞으로 팬들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 나가는지 구단의 행보를 지켜보겠습니다. 여기서 대표 감시자 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 하나 믿을 게 없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요즘입니다. 막장 드라마 같은 비상식적인 시국, 알고 보니 각본 있는 드라마였던 프로야구까지. 반복되는 거짓말과 고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불신은 더 깊어만 갑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미덕, 책임지는 용기가 절실한 때입니다.
감시자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350만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